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에 분양 시장이 빠르게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나쁜 방법이 많이 동원이 될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분양가 통제 수단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와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죠. 자,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 최근에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웬만한 데 수백 대의 경쟁률 기본으로 나와요. 자, 박이 터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 적용 사업장들이에요. 그런데 허그 심사 사업장은요, 이미 서울까지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시세 90% 수준까지 책정한 분양가는요, 분양가 심사 이후에 주변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더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대로 된 완판된 분양이 수도권 지역에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아다리에 걸린 사업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0호 분양이 나왔어요. 자, 절반만 분양이 성공해버렸네. 그럼 남은 물량을 빨리 처분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이 남은 절반 물량이 절대 안 팔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4차든 5차든 무순위 접수를 하는데도 수요자가 계속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싸게 팔면 됩니다. 야, 무순위 접수를 몇 차례든 그거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왜냐면은 주변 시세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 분양받을 바에는 그냥 기존 주택 사버리는 게 낫거든요. 지금 그런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싸게 처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확실한 장점을 제시해야 수요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시행사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할인 분양을 시작하잖아요. 문제는 기존 수분양자들이 반발을 굉장히 거세게 일으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할인 분양을 해주는 즉시 자기네들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당첨자까지도 할인 분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행사의 이익에 큰 손실이 나다 보니까 솔직히 할인 분양이 최후의 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무이자나 확장 무료 등의 간접적인 할인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또한 규제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의 처분이 제한되고 있어요. 자, 2021년 5월 28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이 미분양 난 주택을 받으려면요 그냥 성년자면 됐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뭘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뀌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의 분양 대행사를 통한 깜깜이 할인 분양도 이제는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굉장히 공식적으로 바뀌었고 수요도 제한됐다는 겁니다. 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굳이 나의 청약 통장을 쓰면서 아니면 청약 당첨 기회를 노리면서까지 이런 무리한 청약을 넣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요, 시행사는 홍보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되는 게 언론 홍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앞으로는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왜냐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단기간 내에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프로젝트의 성패가 결정되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홍보비 사용해서 분양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런 홍보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거나 유튜버, 부동산 케이블 채널 전문가들한테 제안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주로 그 지역의 호재들을 부각시켜서 분양을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자, 요즘 이것이 어디서 심하게 일어날까요? 당연히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더 많이 이런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미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뭐하러 굳이 이런 홍보 방안을 선택할까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아니 이름도 생소한 이런 주거상품 분양이 왜 늘었을까요?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자, 왜냐면은 이런 주거 상품은요, 시행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력한 분양가 통제 수단을 피해서 시세 그대로 분양가를 책정, 시행사가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전매 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 회피를 장점으로 내세워서 홍보할 수 있었고,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투자 관련 수요가 꽤 많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솔직히 이런 거 홍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작년 8월 첫 금리 인상 직전이 마지막이라고 봐요. 당연히 현재는요, 아파트 시장도 토토화가 됐고요. 당연히 이런 생소한 주거 상품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프로젝트 자체가 자초될 확률이 높은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업장에서는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더욱 홍보를 강력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업장들이 언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상품들은요, 아파트 전세가격이 치솟을 때 그 대체제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주거 상품이 다시 수요를 찾기 위해서는 아파트 전세값이 폭등하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 투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그럼 정부에서 규제가 강화되겠죠. 그 규제가 강화된 것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다면 그 규제의 빈틈을 찾아서 풍선 효과가 부는데, 그 풍선 효과가 부는 게 바로 이런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 주거 상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현재 상황이 당장 주요 랜드마크 단지들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파쿠리오 아파트 25억까지 찍었다가 현재 21억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DMC 파쿠부자이 15억 4천까지 찍었다가 현재 11억 8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굳이 아파트도 아닌 고분양가 주거 상품을 홍보하는 전문가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권하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솔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의외로 다른 사람들한테 주택 구입 정보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고학력이고 직장도 좋은 데 갖고 있고 고소득인데 이 상황에 주택 구입만 망설여가지고 나은 사람한테, 전문가들한테, 유명한 사람들한테 확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왜? 나 몇백이나 몇천 받지 하고 구독자나 시청자들의 인생이 걸린 주택 구입을 망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런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는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청약 아무데나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먼저 3기 신도시보다 외곽에 있는 지역은 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아무리 싼 분양도 넣으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GTX 등의 도시철도 호재 등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도심권으로 바로 접근 가능한 지하철 연결 호재가 있으면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3기 신도시 외곽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3기 신도시 외곽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도시철도 없는지요, 굳이 무리해서 청약을 넣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요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변 시세와 상관없는 분양가가 산출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 50에서 60%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3기 신도시보다 외곽에 있으면 안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실패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수요 목적의 청약이 아닌 투자용 주택을 기존 미분양 주택으로 잡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투자용 주택은요, 일단은 기준금리가 3% 전후 시점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난 지역이 있거든요. 주로 겨울방학 때 많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교통이 편리한 12억 이하, 만 2년차가 지난 아파트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굳이 이런 좋은 조건의 아파트들이 쏟아질 텐데 남들 외면한 곳에서 기회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투자용 주택 원칙 지키시고요. 아까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청약주택 두 가지 원칙 지키시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겁니다. 자, 앞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 앞으로 많이 쏟아집니다. 올해 연말과 내년 초,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쇼킹부동산2 청약갑부에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긴축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